아, 반갑습니다. 저 이번에 젊은 탱크 프로블럼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수학과 박성아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젊은 탱크 프로블럼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이제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나 실제로 사용됐던 추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제 이제 학술지에서 발표하셨던 이호준 학부님의 그 감명을 받아서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굉장히 쉬운 세미나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역사적 얘기도 좀 할 거라서 약간 역사 시간이랑 수학 시간이 조금 섞인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세미나 준비했으니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역사부터 조금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1944년 유럽으로 가야 되는데 이 D-Day 직전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 D-Day라는 게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D-Day라고 말해요. 사실 저희가 D-Day란 말을 많이 쓰는데 D-Day란 말은 사실 원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개시일이 원래 D-Day를 나타내는 말이었고, 어, 아무튼 이런 굉장히 큰 작전을 앞두고 있었는데 연합군이 좀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세간에 찌라시가 돌았는데 이제 추축국 쪽에서 그 당시 굉장히 전투력이 강한 최신형 펜서 5 탱크를 되게 대량으로 생산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정보가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실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연합군 쪽에서 스파이가 첩보 활동을 통해서 추론했던 거는 40년 6월에는 1000대, 41년 6월에는 1550대, 그리고 42년 8월에도 1550대, 달에 1000대에서 1500대 정도의 탱크를 생산한다라는 이런 얘기가 돌았는데, 이게 잘 모실 수도 있겠지만 되게 상당히 큰 숫자였고, 그래서 너무나도 숫자가 크기도 하고, 이 정보만을 맹신할 수는 없어서, 이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수학적인 방법을 쓰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전쟁을 해오면서, 연합군 쪽이 그 독일 펜사 탱크를 한 몇 대 정도를 이제 포획을 했었는데 그 얘네를 까보니까 실제 전체 탱크 수가 몇 대인지를 추론할 수 있는 단서가 여기 안에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안에 있는 부품들의 일련 번호를 통해서 전체 숫자를 추론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여기서 실제로 사용했던 추론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나눠드렸던 숫자 4개 있죠. 아마 테이블 조당 4개가 있을 텐데 그 4개를 보시고 어떤 방법이어도 좋으니 핸드폰 같은 매체는 보지 마시고 어떤 방법이어도 좋으니 조별로 가장 이게 가장 큰 수가 몇일지를 추론을 한 번만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몇 가지를 추론하는 거죠. 1부터 시작합니다. 1부터 있고 자연수입니다. 거기까지 드리고 최대가 몇인지를 추론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아니요. 더 많은 숫자가 있고, 더 많은 숫자에서 여러분들이 4개를 임의로 뽑았어요. 그래서 최종 그 몇 개인지만 추론해 주시면 돼요. 그거. 어. 그리고 저희 수학학술 동아리잖아요. 그리고 팀플이니까
조장 한 명씩 나와서 본인 조장한 그 선정한 숫자가 몇이고 왜 그렇게 했는지 한마디씩 정도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질문 맞으셔서 말씀드리는데 숫자 1부터 시작하고요. 연속된 자연수입니다. 1부터 시작해서 연속된 자연수. 2분만 더 드릴게요. 2분만. 우리가 추정한 게 왜 이건지 그냥 한 줄 정도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영장님, 네. 우리 여기까지 얘기 잘하고 있어서 우리도 이 생각 나는 이거 하자. 왜 나중에 잘났지 않다. 아, 하나 더 만들게요. 뭐 1억 2천? 40초, 30초만 더 드릴게요. 30초만. 다 끝내신 분은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1조부터 조장님 나와서 발표. 저희 쓰면 되나요, 그냥? 예. 아니면 숫자를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 아니, 그냥 본인 추정하는 숫자. 깔끔하게 할 거야. 그리고 소수점으로 추론하셔도 됩니다. 0.1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더 가까운 팀이 결국 좋은 거라서. 깔끔하게 됐지? 아니 누구야 이거? 50, 45, 50. 50? 나는 아무도 안 했어. 나는 50. 딱 하나만 골라주세요. 50 아니야? 50. 이유가 뭐죠? 네. 저희가 이거 숫자를 4개를 받았는데 36, 11, 27, 19 이렇게 4개 받았는데 네. 얘 다 더해서 평균 때려서 2배 하면은 46 정도 되거든요. 1부터 연속적으로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네. 그러니까 평균 때려서 2배 때리면 한 46 정도가 나오는데 네. 애매하게 46으로 만들진 않았을 거다. 10단위로 만들지 않았을까. 5단위 아니면 10단위인데 10단위가 더 적절할 것 같고 그러면은 50이지 않을까. 평균과 그 사적인 감정에 의한 추론을 섞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2조 조장 나와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 조는 숫자가 21, 41, 53, 61입니다. 근데 이게 평균을 보면은 44 정도가 나온단 말이죠. 네. 근데 최저값이 1이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1에서 44까지 갔으니까 44만큼 더 가서 87 정도가 되지 않을까? 87. 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뭐 어쩔 수 없죠. 샘플을 잘못.
아, 뭐 50이 최대값일 수도 있죠. 3조 한 명만 나와주세요. 말씀해 주시죠. 85로 추론을 했고요. 85요? 네. 85.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4개 평균 낸 다음에 곱하기 했습니다. 아, 여기도 평균 곱하기 2. 예, 알겠습니다. 네. 4조 조장님 나와주시죠. 팔십오. 85. 85요. 여기서 이거 좀 더. 이유는 그 평균이 41.9여서 그거 했을 때 83이었는데 5의 배수를 아. 원해서 80. 여기도 평균의 2배를 하고 5의 단위로 끊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아저씨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점점이 뭔지 아세요? 나머지를 다 듣고 할 수 있다. 저희는 거의 20, 22, 60, 62가 나왔거든요. 오. 그래서 같은 이유로 원래 그 84를 하려 했는데 88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 하게 88. 너 종이 있어? 컸어. 예,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돼버렸네요. 네. 해볼까요? 잠시만요. 판서를 하고 싶은데, 판서만 키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쓰였던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표본을 x1부터 이렇게 xn까지 표본을 이제 갖고 있다고 쳐봅시다. 이 크기가 작은 순서대로 작은 순서대로 나열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정보는 뭡니까? 결국 최대량, 이 라지 n이라고 해봅시다. 최대량. 그럼 이 라지 n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실까요? 하나 알 수 있는 거. 네. 그쵸? 못해도 xn보다 크거나 같겠죠. 왜냐면 표본의 최대값보다는 당연히 클 테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라지 n을 구한다는 것과 이 라지 n과 xn 사이의 간격을 구하는 것과 같은 문제다라는 말을 혹시 이해하시겠나요? 왜냐면 우리가 샘플의 최대값을 알고 있으니까 샘플의 최대값과 그냥 최대값 사이의 간격을 알고 있으면 그냥 거기에 더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 그냥 최대값을 구하는 거랑 이 최대값과 간격을 구하는 거랑 똑같은 문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가정이 있는데 아마 아까 추론하시면서도 계속 질문을 주셨는데 숫자가 몇부터 시작하냐, 뭐 자연수냐, 뭐 이런 중간에 모든 숫자가 채워져 있냐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게 일련 번호이기 때문에 모든 일련 번호들이 1부터 n까지의 자연수이고 모든 숫자들이 선택될 확률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고 할 겁니다. 왜냐면 일련 번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좀 합당하겠죠. 우리가 그거를 수학에서는 이제 discrete uniform distribution, 이제 이산균등 분포라고 하는데 탱크의 일련 번호가 이산균등 분포를 따라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이겠죠. 그러면 이제 이산균등 분포를 따른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할 텐데 일련 번호에서 어떤 번호를 볼 확률이 다른 번호를 본 확률이랑 동일하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이 샘플에서 최소값 아래에 있는 숫자와 여기에 있는 숫자와 최대값 위에 있는 숫자가
비슷할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할 수 있겠죠. 혹시 이해 가시나요? 컨셉이? 왜냐하면 그러니까 균등하게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 n과 xn 사이의 이 간격이 x1과 1 사이의 간격이라고 추론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추론 방법이 뭔가 조금 아쉬운 점은 얘는 지금 여러 가지 n개의 샘플에서 최소값이랑 최대값만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모든 샘플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모든 애들의 이 간격의 평균이 이것과 같을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조금 더 이제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했으니까. 이제 그 과정을 밟아보면, 자, 그래서 n과 xn 사이의 간격이, 자, x1과 1, 그리고 x2와 x1 사이의 간격, 그리고 이걸 보면 저희는 약간 본능적으로 이제 수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이걸 조금 간소화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본능을 따라가 주면 이렇게 되고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xn 마이너스 n이 될 텐데 우리는 이 간격들의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다 n으로 나눠주면 n분의 xn 마이너스 n이 되게 됩니다. 혹시 이해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이래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이 라지 n에 대한 공식은 xn 더하기 n분의 xn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돌아가 보면 이 식이 되게 재밌는 이유가 저희가 처음에 추론했던 것처럼 최소값이랑 최대값 사이에 양쪽 끝단이 동일할 거라고 추론했는데 이러면 가운데 있는 샘플 데이터들이 안 들어가니까 가운데 있는 샘플 데이터도 포함해보자라고 계산을 했지만 결국 마지막 식에는 표본의 최대값과 표본의 개수밖에 포함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되게 식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인지 조금 실제 세계대전 데이터를 보여드리자면 이 공식을 통해서 계산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게 차이가 많이 나죠, 되게. 되게 차이가 많이 나고 맨 오른쪽에 있는 값은 이제 보여드릴 건데 저기는 실제로 전쟁이 끝난 후 독일이 본인들의 생산량을 공개한 지표입니다. 네? 제일 왼쪽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첩보 활동을 해서 정보를 통해서 얻은 첩보 스파이를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얻은 정보가 맨 왼쪽이고 가운데가 방금 본 공식으로 추론을 한 게 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제 실제 생산량인데 실제 생산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막 1944년 2월은 수학자들은 270대를 추론했고 실제 생산량은 276대 이런 식으로 약간 차이가 벌 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옆에 정보 추정과 비교하면 상당히 준수한 정확도를 보여줄 수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좀 부당함을 좀 제시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샘플이 어떻게 뽑혔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결과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한번 본인들의 조에 이 방금 공식을 적용한 값을 한번 계산해서 저한테 알려줄 수 있으실까요? 44인가요? 야, 이게 큰 74, 80, 79, 76? 여기서요? 62 더하기 4분의 62 마이너스 1이니까 15, 70, 76 정도 나오네요.
사실 큰 쇠 법칙 아시죠? 왜냐면 저희가 데이터를 4개씩밖에 안 드렸기 때문에 정확한 추론은 어려웠을 거라고 솔직히 생각하는데 실제는 혹시 저희 지금 미미 몇 명인지 아시나요? 66명입니다. 실제 66개의 종이가 들어있었고 그래서 여기 여기가 이렇게 됐는데 여기네요. 죄송합니다.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었죠. 여기네요. 1조는 제가 세미나 끝나고 햄버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세미나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계기가 이 주제를 저한테 제시한 사람은 저희 학교 이제 16학번 사학과 형님이 저한테 이 주제를 제시해 주셨는데 그 사학과 형님이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와서 너 혹시 너 젊은 탱크 프로블럼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냐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 형은 사학과고 전쟁사에도 평소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냥 주변에 있는 수학과 애한테 너 혹시 너넨 수학과에서 이런 생각을 해?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님 제가 수학과 전체를 대변하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전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도 1년 번호를 보고 이런 추론을 해본 적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 이제 수학과 재학 중인 분들도 계시고 수학과 진학할 분들도 계시고 뭐 수학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학과에 다니다 보면 필연적으로 듣는 말이 하나 있어요. 수학과 다니면 뭐 배워? 그런 거 말하죠. 그래서 보통 말하면 1 더하기 1이 2냐, 뭐 아니면 뭐 흔히 말하는 그 머그컵과 도넛이 위상 동형이다, 뭐 이런 거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뭔가 좀 재밌게 이야기 해줄 수 있는 주제가 하나쯤 더 늘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주제로 발표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네. 아까 탱크 1년 정도 남아서 1부터 시작했잖아요. 네. 제가 1부터 시작한다. 일부러 되게 뻥치게 하려고 어떻게 되는? 저희가 1부터 n까지 연속적인 자연수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걔네가 막 7, 42, 48 이런 값들이 나왔는데 그냥 1년 번호에다가 얘는 7을 곱해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추론 방법을 피하기 위해서 이 1년 번호들을 암호화하는 방법들이 되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간단한 방법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엄청 큰 수에서 무작위로 뽑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난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암호화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제가 추론 방법을 말씀드렸지 이제 암호화하는 방법은 이제 다른 분이 다른 세미나에서 해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남겨뒀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데이터 처리하는 사람들이 해주는 거지, 저희는 이제 1부터 n까지의 데이터를 갖고 이제 계산을 한 결과입니다. 네. 태양적으로 나면 저희 집처럼 저렇게 나오면 굉장히 클것 같은데. 이게 사실 편향의 끝이죠. 여기는 뭐 40 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막 여기는 20, 22에서 60, 60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총 개수가 부족해요. 이게 결국 식을 보면 n분의 xn 더하기 xn 마이너스 1이잖아요. 제가 아실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때 자리 바꾸는 대포 뽑기라는 거 있어요. 제가 이거 세미나 준비한다고 대포를 300번을 쐈거든요. 근데 얘가 생각보다 최대값이 자주 나와요. 뽑았을 때. 그러면 결국 이걸 보고 오차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그쵸? n을 그냥 늘려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편향된 데이터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런 편향된 값을 말해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사실 오늘 이 활동은 조금 운적인 요소가 좀 다수 있지 않았나.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네. 또, 네. 실제로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게 이게 사실 탱크 자체는 일련 번호가 잘 없고 탱크에 여러 가지 부품들을 사실 뜯어본 거예요. 탱크가 보면 실제로는
기어박스를 제일 우선적으로 갖다 그랬고, 기어박스도 있을 거고, 엔진도 있을 거고, 바퀴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탱크에서도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좀 많고, 그리고 전쟁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데이터는 쌓여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한 가지만으로 추론하지 않았던 것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복잡하면 이게 사실 제조사가 막 다 다른 바퀴들이 있어가지고, 막 공장별로도 세고, 이것별로도 세고, 부품별로도 세고, 이런 활동들이 있었는데, 그런 건 조금 복잡할 것 같아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뺀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 없으면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